안녕하십니까. 한국산불학회 배택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산불 항공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불 시즌이죠. 특히 야간 산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야간 산불이 평균 10% 이상입니다. 특히 헬기로 야간 산불을 진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야간 산불 진화 헬기는 사실 주간에 산불을 끄는 것보다 상당히 위험 리스크가 50%나 높습니다. 그 야간 산불은 주간처럼 산불 난데 아무 지역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가서 산불을 진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제한 범위를 정해서 헬기로 산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간 산불 헬기 진화의 경과를 우리나라에서 한번 살펴본 2005년도 봄철 전국 동시다발 산불 때 그때 이제 최초로 왜 야간에 헬기로 산불을 끄지 않냐 하는 것이 국민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무회의에서 야간 헬기 산불 진화 필요성을 논의했고 야간 규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최초에는 야간 이동 비행만 실시했습니다. 그런 후 8년 후에 2013년 3월 포항 산불 등 피해로 2차 야간 헬기 진화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산림청에서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준비를 하여 2010년부터 야간 진화 실시를 계획을 하다가 그 당시 어떤 사정이 생겨서 지속적인 야간 진화 관련 발표 및 토의를 하고 약간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029년 4월 속초 산불로 인해서 또 세 번째 야간 헬기 진화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년 산림청은 야간 산불 진화 시범 비행 TF를 구성해서 영안 관리에서 야간 투시경, 나이트 비전 가글이라고 야간에 전망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가글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시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속 조종사들이 훈련하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안전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산림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야간 헬기 진화 프로그램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도에 그 미 산림청 헬기하고 LA 카운티 헬기가 충돌해서 야간 산불 진화 헬기 프로그램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험 요소 130 항목을 도출해서 미국은 계속 거기다 개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정식으로 다시 야간 헬기 진화 프로그램을 복원하고 현재 미국에서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등에서 그 도시 연접지에서 헬기가 배치돼서 야간 진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산림청보다 조금 앞에 임차항공기가 두 번이나 야간 진화를 준비하고 했습니다. 경남도에서 2012년 봄에 캐나다의 고정익 CL2유로를 임차해서 한 2달 사용했었지만 효과가 없었고요. 대진항공이라는 민간 항공회사에서 2013년도 헬기로 야간 진화 시범을 했고 2018년도 양양에 한 40사리가 대기하다가 산불을 끄지 못했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 진화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산불을 끌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야간 헬기 진화 필수 조건은 야간 헬기 진화 시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뭐라면 생명, 또 시설,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자원이 협박받거나 위협받는 것, 이런 것에 야간 진화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에 하는 것처럼 다 하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산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불이 과도하게 확산돼서 도저히 헬기로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야간 진화를 과감히 또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산림청의 그 경우를 들면은 리스크 평가를 합니다. 그 위험 평가죠. 평가하는데 그 내용은 조종사의 야간 자격, 계기 비행인가 야간 훈련 시간과 산악 비행을 했냐, 또 야간 투시경을 끼고 비행을 했냐, 이런 부분이 숙달이 돼야 되고 조종사가 현장 지형의 숙지가 돼야 되고 그날의 기상 상태, 이착륙장 상태, 그리고 광도는 인공 조명과 자연 조명이 있습니다. 자연 조명은 달빛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인공 조명은 도시 불빛, 그리고 도시 자동차 등에 관한 불빛, 이런 것이 25% 이상이 돼야지 야간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야간의 강도가 50% 이상 너무 밝으면은 MBG,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야간 진화하기 좋은 광도는 25%에서 50%입니다. 그 부분에서 야간 진화를 하고요. 50%의 광도가 더 이상 밝다 그러면 그 나이트 비전 가글을 쓰지 않고 그냥 산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도가 25% 이하 떨어지면은 그때는 야간 진화가 불가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라지마트 조종사가 산불을 끄기 위해서는 고노고 그러니까 산불을 끄지 않냐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는 항공기 상태, 조종사의 야간 진화 능력, 기상, 또 지형 숙지도, 그다음에 NBG 정상 가동, 정조종사, 부조종사 피로도, 또 공중 진화 반장, 지상 근무자 임무 이걸 종합해서 임무 수행에 최종 판단해야 되고 그래도 마지막은 뜨는 조종사가 최종 고할 것이냐 노고할 것이냐를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야간 진화할 때 주간 진화는 조종사들이 책임지고 하지만 야간 진화는 조종사한테 모든 책임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간 진화 전술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 진화 반장, 총괄 감독하고요. 조종사, 정비사 최소 2개 팀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상, 이착륙장, 연료보고, 또 급수장 등 제반 안전관리를 담당할 안전관리자, 그리고 연료보급원, 그리고 또 간이수조는 지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간 산불 때는 직접 진화보다 간접 진화제, 지연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야간 전술 진화 팀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종사들도 단계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NBG를 끼고 반복 훈련해야 되고 또 NBG를 벗고 반복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야간 물투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 진화 반장, 안전관리자, 연료 보급은 지연제 혼합 간이 수조 설치원도 전부 다 통합으로 팀원들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야간 진화 헬기는 제한 지역에서만 운영이 됩니다. 그 제한 지역이라는 지형이 익숙한 도시 인근. 작년에 대구의 한박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때 야간 진화를 했는데요. 대구 도시 불빛 그리고 대구 비행장에 근접해가지고 연료 보급하기도 좋고 그런 제발 환경이 됐기 때문에 야간 진화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도시를 그 지형을 숙지해야 되고 또 월광이나 도시 조명이 25% 이상이 되고 풍속이나 시계가 양호해야 되고 그러한 곳에 사전 대기 지역을 선정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저 강원도 뭐 삼척이나 태백 어두운 산속에 들어가서 바로 산불을 끌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런 제반 환경이 돼야만 산불을 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간 진화를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그 국민적인 약간 오해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한 여기에 대해서 야간 진화는 어렵고 여러 가지 안전적인 제반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헬기로 산불을 진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야간 산불 진화 헬기에는 수리온 3대와 시내코 1대 4대이며 앞으로 추가로 2대가 도입되면 총 6대가 되겠습니다. 야간 진화 전술팀은 조종사를 비롯해서 모든 전술팀들이 안전하고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훈련을 해서 그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국민 안전과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야간 헬기 진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조종사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